이 영화는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세이타가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세이타와 동생 세츠코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죠. 즉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인 세이타와 동생 세츠코가 죽는 결말을 보여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세이타와 세츠코가 살아있었을 때로 되돌아가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공습으로 죽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 영화는 반딧불이의 묘입니다.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들만 살아남아 결국 동생 세츠코는 영양실조로, 세이타는 불황한 신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린 주인공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는 영화죠. 반딧불이의 묘에 얽혀있는 괴담은 사실 괴담이라기보단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도시전설 느낌이고 숨겨진 뒷설정 같은 느낌으로, 그 내용은 세츠코는 사실 영양실조로 죽은 게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든 세이타의 철없는 행동이 동생 세츠코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작중에선 세이타는 세츠코를 끔찍히 아꼈고 정말 소중하게 대했는데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보고 마지막에 한국에서 반딧불이의 묘가 저평가되는 이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5년 6월 5일 갑자기 공습이 시작되며 세이타는 지병이 있는 어머니를 먼저 피난시키고 세츠코를 데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달려 어머니가 피신한 곳 소방서 뒤쪽에 방공호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폭격이 가해지고 있었고 세이타는 동생을 데리고 하수구 쪽으로 대피해 공습이 지나가기 기다리죠. 다행히 공습이 끝날 때까지 세이타와 세츠코는 무사히 살아남아 공습이 끝난 후 내리는 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를 맞는 장면 때문에 세츠코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괴담이 나오게 되죠. 영화 후반부로 가보면 세츠코는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고 설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츠코를 세이타가 병원에 데려가는 장면이 있죠. 의사가 세츠코를 진찰하려 세츠코가 위옷을 들자 앙상한 갈비뼈가 보이고 땀띠를 긁어 생긴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세츠코를 진찰하며 영양실조에서 오는 쇠약증으로 설사도 그 때문이며 그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답이라고 알려주죠. 이 장면으로 세츠코가 결국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담은 이것을 부정하며 세츠코가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가 아닌 공습 후 내린 비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습이 지나간 다음 마을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중반부의 대사를 통해 공습으로 인해 마을에 있던 공장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세이타와 세츠코가 공습을 피하며 맞은 비에는 파괴된 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들이 잔뜩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를 세츠코는 다른 곳이 아닌 눈에 맞게 되죠. 이 눈으로 들어간 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세츠코가 죽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세츠코의 피부 또한 유해물질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죠. 그런 비를 맞고 세이타와 세츠코는 피난민이 모이는 초등학교로 향하며 세츠코는 갑자기 눈에 통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를 맞았으면 통증이 생길 리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도착해서 이루어진 치료는 간단히 눈을 물로 씻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포탄에 맞아 중상인 것을 세이타는 보게 되고 친척 아주머니의 호의로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친절했던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결국 죽게 되자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었고 그의 세이타와 세츠코는 집에 있는 시간보단 나가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공습으로 인해 세이타와 세츠코가 방공호로 대피하게 되면서 세츠코가 덥다며 몸을 긁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처음으로 세츠코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게 되죠. 세이타는 더위 때문에 생긴 땀띠라고 생각하며 바닷물로 세츠코의 몸을 식혀줍니다. 괴담대로라면 유해물질로 인해 세츠코의 몸이 망가져가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아주머니, 해군인 아버지에게 아직도 연락이 안 오느냐며 주는 눈치에 세이타는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되고 공습에 대비한 굴에서 세츠코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츠코를 씻기는 장면에서 세츠코의 피부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고 배가 이상하다며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세이타는 세츠코를 병원에 데려가지만 그곳에서 한 진찰이라고는 청진기를 세츠코 배에 대본 것뿐으로 이렇다 할 검사와 진찰을 해주지 않고 영양실조라며 영양을 보충하라고 진단을 내리죠. 하여 괴담은 이 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이타는 밭을 서리하고 집을 나오면서 가져온 물품을 고물상에서 바꾸고 공습이 시작되면 방공호로 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빈집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해 세츠코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밥을 넘기지 못하고 기력이 쇠해져가는 건 세츠코였죠.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고 세이타는 뭐라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세츠코의 식욕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세츠코의 죽음의 원인이 단순히 영양실조가 아닐 것이라는 괴담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죠. 결국 세츠코는 세이타가 준 수박 한 덩이를 넘기고 세이타가 달걀을 요리하러 나간 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트위터에서 포스터에 숨겨진 무언가가 발견이 되면서 포스터가 세츠코는 영양시조가 아닌 공습에 의한 유해물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터를 본다면 세츠코가 반딧불이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세츠코를 귀엽다는 듯이 세이타가 바라보는 장면이 보입니다. 작중에서 반딧불이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이 있기에 포스터에 있는 빛은 반딧불이가 확실해 보이죠. 그러나 위의 하늘을 자세히 본다면 무언가 얼룩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밝게 비춰보면 그곳에 숨겨져 있던 전투기가 보이게 되죠. 그렇게 본 포스터는 처음 포스터와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딧불이처럼 보이던 빛은 전투기에서 떨어지는 포탄의 빛처럼 보이게 되었고 그것을 올려다보며 세츠코가 신기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여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이캐스트 뉴스가 지브리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지브리에서는 당시 제작 과정을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 답은 삼가한다고 하였고 현재 판권을 가지고 있는 신초샤도 문고파는 저희 쪽에서 나오는데 저희 쪽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반딧불이의 묘에서 가장 유명한 괴담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얽혀있는 내용입니다. 반딧불이의 묘에서 오빠인 세이타보다 세츠코가 먼저 죽게 됩니다. 세츠코가 죽은 후 세이타는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세이타와 세츠코는 죽어서 재회하게 되고 기차를 타며 자신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츠코가 저승으로 향하는 기차역을 배회하며 오빠인 세이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반딧불이의 묘에 얽혀있는 괴담입니다. 치히로가 제니바를 찾아 나서며 탄 기차에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승객들 사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또는 찾는 듯한 소녀가 보이게 되죠. 이 소녀의 그림자가 바로 세츠코라는 것입니다. 세츠코와 이 소녀의 나이대는 상당히 달라 보여 그저 같은 지브리 작품의 옛 영화의 흔적을 찾는 괴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괴담대로 보자면 치히로가 탄 기차는 저승행 기차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신들이 찾는 온천과는 달리 기차에 탄 승객들은 그림자이지만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다들 각자 목적지가 있다는 듯 움직이는데 이 기차는 왕복이 없는 기차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츠코라고 생각되는 그림자가 서 있는 곳은 세이타가 죽은 역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며 그곳에서 기다린 세츠코가 결국 죽은 세이타와 만나 저승행 기차를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는 치히로는 그저 바다 위로 달리는 열차 풍경만 보일 뿐이고 의미 없는 역을 거쳐갈 뿐이지만 죽은 자들은 그 열차에 타며 자기가 죽기까지의 풍경을 보게 되고 역에서 내려 죽기 전의 경험을 제3자 입장으로 체험하고 다시 기차에 타 저승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실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오빠인 세이타였다는 내용과 한국에서 이 영화가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이타의 내용은 정설적인 해석에 가까우며 오히려 괴담 쪽은 한국에서 반딧불이의 묘는 침략국인 일본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담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색안경을 끼고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인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데 있죠. 그때를 배경으로 아이들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본도 피해를 받았다는 침략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천천히 뜯어본다면 이런 낙인 자체가 괴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보통 우익들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닙니다. 일단 초점 자체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관한 것에 초점을 잡은 게 아닌 그 당시 일본의 어른들이 불황하나 고아들에게 보인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고 오히려 그것에 비판적인 시선이 다분히 보이며 공습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신격화된 천황을 부르는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려내 그때 당시를 비판하는 장면 또한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려면 세이타와 세츠코는 무조건 불쌍해 보이며 전쟁에 피해만 받는 역할이어야 하죠. 그러나 오히려 세이타와 세츠코의 죽음은 세이타의 철없는 행동과 자존심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이타와 세츠코를 돌봐주던 친척 아주머니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의 기모노를 팔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흰 쌀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나 세이타, 세츠코에게는 죽을 주고 아직도 아버지에게 연락이 없느냐며 눈치를 주는 악역으로 보이는 역할이지만 사실 친척 아주머니는 오히려 세이타와 세츠코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고아들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준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마을에 소속되어 쌀을 배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이타의 가족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고아들이 지낼 곳을 제공해주고 살림을 하며 취한 것은 죽은 세이타의 어머니의 기모노를 팔아 나온 쌀뿐이었죠. 그것도 쌀 반절은 세이타가 가지고 있으라고 줍니다. 흰 쌀밥을 며칠 주다가 곧 남매들에게 멀건 죽만을 주지만 이는 자기 자식들만 편애한다기보단 학업과 노동에 대한 차등 보상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됩니다. 하여 세이타와 세츠코를 굶기지 않고 밥을 계속 챙겨주었으며 자식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아주머니 또한 같이 죽을 먹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세이타를 특별히 구박하거나 학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방 안에서 만화책을 보고 동생과 놀러 다니는 세이타에게 그 나이대 남자애들과 같이 학교나 소방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세이타는 학교가 공습으로 인해 없어졌다며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마을 조직에 들어가 소방 활동을 하라는 말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런 태도는 아주머니 관점에서 점점 꼴보기 싫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쌀은 내놓지도 않고 전시 상황에 항상 집에서 놀고 먹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었겠죠. 세이타는 아주머니가 당연한 말을 해도 신세를 진다는 생각보다는 구박을 받고 쌀로 인해 자신들의 것을 갈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주머니와 갈등이 생기고 아주머니 가족들과 세이타가 밥을 따로 챙겨 먹는 상황이 되자 그제야 제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の一言ものうて七輪から何から買うてきてからにまるで当てつけやん。 보란듯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물상에서 바꿔오고 밥을 해먹죠. 그런데 또 뒷정리는 안 합니다. 결국 그 뒷정리를 하는 건 아주머니였죠. 세이타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이 없냐는 눈치를 받는 와중 어머니가 저금해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발로 그 집에서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숙식과 마을에 소속되는 것을 제 발로 걷어차고 나온 것이었죠. 전시 상황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이타는 깨닫지 못했고 나와서 가지고 있던 쌀을 헤프게 다 해먹어버리며 가지고 있던 재산도 고물상에서 거의 다 바꾸어 쓰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가고 고물상 주인은 친척집에 사과하고 다시 들어가 마을에 소속되어 쌀을 배급받으라고 하지만 동생이 아픈 와중에도 친척집에 찾아가지 않고 그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세츠코가 죽은 원인이 영양시조든 유해물질이든 그 상황을 악화시킨 건 세이타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추레한 고아들을 그 시대 당시 제대로 진찰해줄 리도 없었고 친척 아주머니의 품에 있었다면 그래도 어른이 있으니 의사가 홀대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찰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시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으며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제 발로 차고 뛰쳐나온 세이타의 철없는 행동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이런 세이타의 아둔함은 피해자 행세를 하기 위한 영화라면 굉장히 쓸데없는 설정일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배경이 있으나 자신의 아둔함으로 인해 동생이 죽고 자신도 죽는 결말을 맞이하는 영화가 일본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될 순 없는 것이죠. 감독인 타카타 이사오 또한 극우는커녕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이 영화를 피해자 행세물로 보는 건 개인의 초점을 맞춰 영화를 보는 게 아닌 국가와 국적에 맞춰 영화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반딧불이의 묘가 일본의 피해자 행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별점 테러로 인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영화입니다.